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Maximum of Posterior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Maximum of Posterior은 줄여서 MAP이라고 합니다. MAP은 우도와 사전 확률을 함께 고려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도는 MLE를 공부할 때 Joint Probability 펑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전 확률은 사전의 확률적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지식은 과거의 관찰 또는 과거의 경험 또는 과거의 분석에서 온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지식을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확률은 이제 확률 분포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률 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번 MLE에서 사용하게 되는 Joint Probability 펑션과 사전 지식이라는 확률적 지식을 함께 이용해서 이제 모수를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집단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샘플을 관찰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모집단의 이 모집단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샘플을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해서 추출된 샘플을 보니 남자 1명, 여자 4명이 추출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이유는 여기 모집단에 있는 모수를 추론하기 위한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한 이유에서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랜덤 변수는 1과 0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은 남자, 0은 여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 이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은 이제 이산형이 되고 이 이산형은 이산형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PMF 확률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남자 1명과 여자 4명이 보필 또는 관찰될 가장 높은 확률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남자 1명과 여자 4명의 확률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샘플로부터 남자이든 여자이든 샘플을 하나 추출했을 때 남자가 선택될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한번 추출했을 때 한번 추출될 때 그 샘플이 남자일 확률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여자가 뽑힐 확률도 알 수 있고 이
남자 1명과 여자 4명이 뽑힐 확률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타를 이 population estimate를 남자가 뽑힐 확률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관찰된 데이터를 관찰된 데이터는 IID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 1 각각의 데이터는 독립이며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likelihood를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샘플을 추출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likelihood는 이렇게 됩니다. 베르누이 분포 확률 분포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likelihood가 이렇게 이제 하나를 모집단에서 샘플 하나를 추출할 때 이렇게 확률 함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은 5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4명이기 때문에 이 남자 1명, 여자 4명에 대한 가장 높은 확률을 구하려면 지금 이것은 한번 샘플을 한번 추출할 때 표현하는 likelihood이고, 그러면 우리가 5번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고 세타 xi 1 세타 1 xi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설명드리는 내용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의 방법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후에 사전 확률을 적용해서 모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관찰한 다음에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maximum likelihood 방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적용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likelihood는 joint probability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타가 갖는 값은 0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여러 번 곱하게 되면 아주 작은 값으로 나올 수가 있는 언더플로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likelihood 함수에 로그를 취하도록 해서 더하기로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이제 지금 파이로 되어 있는 곱하기를 먼저 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지수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xi 그리고 로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 곱하기는 더하기가 됩니다. 1 xi 로그 1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likelihood가 로그식으로 변형되면서 이렇게 곱하기가 이제 더하기가 되었습니다. 위의 식을 조금 줄여서 시그마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면
조금 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xi 로그 1-세타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식은 식이 이제 로그는 로그 함수의 성질에 맞게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함수가 됩니다. 모노토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하게 되면 이 로그에서 가장 큰 값이 likelihood에서 가장 큰 값을 갖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에 우리가 미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분을 하게 되면은 먼저 미분에 이어서 이제 미분을 하기 전에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xi 이것을 n 곱하기 평균으로 이렇게 n 민으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평균이라는 것은 전체 xi분의 n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세타 nx로 우리가 쓸 수가 세타분의 nx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1 플러스가 아니라 이게 또 안에 있는 수가 미분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네요. 1 xr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최대점을 갖는 지점을 0으로 우리가 두면은 그 다음 식을 이어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1 세타분의 1 여기 xi를 여기는 n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nx를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예. 자, 그러면 양변에 이렇게 우리가 곱해주면은 세타 n nx 바 그리고 1 세타 n x 바 이 식을 좀 풀어서 쓰면은 이 부분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nx 바 마이너스 nx 바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다음에 일단 맥시멈 오브 포스티리얼도 이제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빽빽하게 적도록 공간이 있는 부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은 그러면 이제 세타 n 이것은 플러스 nx 바 세타는 nx 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nx 바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가 n은 세타 n은 x바가 되면서 세타는 n의 nx바 따라서 세타는 x바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타는 5분의 1로 0.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0.2의 의미는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추출했을 때 그 샘플이 남자일 확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하나를 추출했을 때 그 샘플이 남자일 확률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자일 확률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구해진 이 세타를 우리가 이제 바이노미얼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용을 해서 바이노미얼 이제 probability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확률값으로 이제 하면 이제 총 5번에서 한 번 남자일 경우이기 때문에 세타가 0.2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한 번이겠죠. 이제 여자일 확률은 자연스럽게 0.8이 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5 빼기 1이니까 이제 4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팩토리얼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은 5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곱하기 0.2 곱하기 0.8의 4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0.409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관찰된 데이터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MLE를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부터 맵을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의 경우는 MLE와 달리 베이지안 룰을 이용하게 됩니다. 베이지 룰은 P 세타 given x는 px p x given 세타 그 다음에 p 세타, 이건 이렇게 우리가 프로포셔널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모는 이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분자에 있는 여기 앞부분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전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전 확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이제 likelihood, 이제 would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 would는 MLES와 같이 똑같이 joint probability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맵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사전 확률 분포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posterior이 이제 closed form이 되기 때문에 closed form posterior,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프라이얼에 다른 확률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클로즈드 폼이 아니라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posterior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지금부터 보이고자 하는 어떤 클로즈드 폼의 포스티리얼에서 우리가 맵을 미분을 해서 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 뉴턴 랩슨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클로즈드 폼으로 해서 수치적으로 우리가 수치적인 계산의 결과로 이제 깔끔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베타 함수 알파 베타분의 1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 여기 세타입니다.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세타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 함수를 이제 사전 확률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포스티리얼 또한 베타 함수가 됩니다. 베타 분포가 됩니다.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그러니까 포스티리얼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는 경우를 같아지게 만드는 사전 확률을 우리가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likelihood에 우리가 바이노미얼 또는 버널리 디스트리뷰션을 버널리 프로바빌리티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베타 확률과 이제 컨주게이트를 이루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포스티리얼 디스트리뷰션이 사전 확률과 같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사후 확률 분포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타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만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제 x축이 이제 세타가 되고요. 이 x가 이제 하나의 이제 랜덤 변수가 됩니다. 랜덤 이게 베리어블이 되고 알파와 베타의 값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모양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이런 모양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알파가 큰 경우에는 알파가 베타보다 큰 경우에는 많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베타가 알파보다 많이 큰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의 어떤 값, 베타의 어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의 값이 상당히 동일하게 100이라는 아주 큰 수를 갖게 되면 물론 이 수들보다 더 큰 수를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폭이 좁아지면서 이 폭이 알파와 베타의 수가 아주 작을 때보다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폭을 이제 variance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likelihood에 사전 확률이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전 확률을 regularization 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뭐 하나라는 의미는 뭐 하나라는 데이터가 아주 작은 수의 이제 적은 수의 데이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MLE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하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남자가 뽑힐 확률이라고 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남자라면 아마 남자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은 1이 될 것입니다. 그럼 1이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사전적 사전 확률적 이제 경험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샘플을 뽑을 때 항상 남자만 뽑힐 것이라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사전 확률 함수, 사전 확률, prior distribution을 우리가 이제 regularization 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계산 이제 맵을 사용해서 모수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리고 아주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될 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모수에 대한 값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타 함수가 있는 부분과 여기 베이즈를 해서 데이터의 부분은 컨스턴트가 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맵이 최대화되는 값을 얻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힌 대로 프로포셔널한 맵이 최대화되는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타 함수를 이용해서 맵을 구하기 위해 알파는 5, 베타도 5 이렇게 두고 사전 확률을 베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베타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5, 베타가 5, 알파와 베타가 5일 때 베타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세타의 맵은 P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P 세타. 자, 그러면 요걸 좀 식을 좀 이제 하나씩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이제 대입해 보면 라이클리후드를 O라고 하지 말고 N으로 그냥 일반화 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타가 이제 xi가 되고 1-세타 1-xi 그리고 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프라이얼 사진 확률을 이렇게 간단히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의 식은 이렇게 이제 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xi 그리고 1-세타 여기도 시그마로 1-xi 그 다음에 여기 사전 확률을 곱해주고 그리고 현재 이 식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로그를 취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처럼 로그를 취해서 쓰게 되면은 시그마는 그냥 한 번만 써주는 걸로 하고 로그 세타 이제 곱하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1-xi 로그 1-세타 그럼 이제 여기 로그에서 이제 이걸 풀어주면 이 식은 이 부분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쓰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로그 세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로그 1 마이너스 세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에 이 식을 조금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i는 xi를 nx 바로 우리가 이제 적으면 nx 바 로그 세타 시그마를 없애주면 좀 간단해지겠죠. nx 로그 1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로그 세타 그리고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로그 1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미분을 저희들이 세타에 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로그 MAPA는 이제 요 세타 로그의 미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요. 1 마이너스 세타분의 n의 nx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세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1, 그럼 이 부분도 마이너스가 돼서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의 기본, 이제 로그 함수는 모노토닉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서 최대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맵에서도 최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0으로 두면은 우리가 미분했을 때 그 극대 최대값이 되는 부분을 0으로 두면은 세타끼리 이제 정리를 해서 nx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세타 부분을 이항을 시켜서 이항을 시키면 n 마이너스 nx 그 다음에 베타인가요?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제 이항시키고 더하고 빼고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식은 세타 MNP는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그리고 n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를 한번 대입해 보면 n은 이제 5니까 5에 이제 미 0.2죠. 이거는 0.2로 0.2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이 됩니다. 1 더하기 알파는 5였고 1이고 그리고 n은 5 알파도 5 베타도 5였습니다. 그리고 빼기 2는 최종적으로 13분의 5가 되니까 13분의 5는 0.3846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MLE 방법에 의한 세타의 추정은 0.2였고 맵에 의한 세타의 추정 방법의 결과값은 0.3846으로 프라이어의 영향을 받아서 세타의 값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공부해 본 것에 추가적으로 동영상 아랫부분에 보시면 GitHub 주소가 있습니다. 이 GitHub으로 가시면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맥시멈 오브 포스트리얼에 대한 파이썬 코드를 참고하시고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